예, 저희가 회의를 전체 녹화를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녹화 파일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녹음을 하시거나 녹화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 자료집 PDF하고 오늘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공개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쓰시면 되니까 굳이 개별적으로 녹화나 녹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 인프라 강화 사업, 작지만 가장 안전한 아이들의 꿈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들어오시는 기관들 많으신데요. 기관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남기실 때는 기관명하고 성함 올려주시고요. 줌의 접속자 명은 기관명 성함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화면이나 음성, 그 다음에 접속 이상이 발견되실 시에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잘 안 보이시거나 하신 경우에 저희 전국지원센터 협의회 사무실 02-732-7979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사업 설명회는 약 200여 기관 신청하셨고요. 오늘 지금 현재 약 100여 분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어,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이따가 질의응답을 할 때, 손을 들거나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구두로 질문을 하실 경우에 저희한테 그 채팅방에서나 아니면 줌에서 손들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음소거를 해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 동안은 음소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는 제 생각은 뭐 질의응답이 많지 않으면 3, 40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이 좀 있으시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뭐 3, 40분 안에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이라서요. 목소리 확인차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사업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채팅 남기실 때 기관명하고 성함 같이 올려주시고요. 줌으로 접속하실 때에도 가급적 기관명하고 성함을 바꿔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줌 채팅방에서 손들기 해서 얼굴 보고 씨, 내 질문 얼굴 보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화면이나 음성이나 접속에 이상이 생기시면 02-731-7979 전국지원센터 협의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접속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전원 음소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약 200여 명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약 한 125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잠시 후 10시부터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는 사업 설명회 자료랑 화면 같은 경우는 녹화해 놓을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기관들은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이 있으시거나 하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줌에서 손들기 해주시면, 손 흔들기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옆에 보시면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참가자명 바꾸시면 되는데요. 네. 네, 거기 뭐 설정. 기관명으로 하셔도 되고 질문 안 하실 거면 따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실 때만 채팅방에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답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관명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이 10시가 돼서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공유 화면 보이실까요? 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맡은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사무총장이고요. 최선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뭐 제가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선생님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 옆에는 오늘 저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원경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프라 사업 실무를 맡은 나원경 대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원경 대리님은 아마 지하동센터 계시는 분들은 뭐 성면 사업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워낙 개보수 사업들을 잘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업 수행하면서 또 질문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전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안전 구축을 위한 시설 인프라 강화 사업, 작지만 가장 안전한 아이들의 꿈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는 사랑의 열매 인프라 강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본 사업인 작지만 가장 안전한 아이들의 꿈터 사업하고 신청 방법, 그다음에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팁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번에 사업에 같이 저희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계신 사단법인 한국아동 청소년 그룹법협의회 이준석 국장님과 지금 학대 피해 아동 심사협의회 이순남 국장님 와 계시거든요. 먼저 이준석 국장님 혹시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님 참석은 못하셨고요. 네, 사업팀장인 박세희 팀장 참석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박사희 네.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협의회 박세희 사업팀장이고요. 네,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전국 학대피해 아동심터 협의회 이순남 사무국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거든요. 수락해 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국 학대피해 아동 쉼터협회 사무국장 이순자입니다. 이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시설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선생님들은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잘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 지역 사무국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음소거요? 응. 된 네, 거예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된 네.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 음소거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금 사랑의 근데 열매 이게 인프라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금방 뭐라고? 지난 노후화된 사회복지 시설의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취약계층 기후의 위기 대응이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인프라 강화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계속 대두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이외에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의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확보를 위한 본 사업이 시작하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뭐 지역아동센터가도 환경 개선비가 없어졌지만 대부분 시설 환경과 관련된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들이 모금회에 반영이 되어서 2024년 기획사업으로 총 80억의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게 현재는 기획사업이 일시적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80억에 대해서 선정 기간별로 좀 상이한 배분금을 받았는데요. 9월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모집을 했고요. 그 결과 총 29개소가 지원을 했고, 그중 8개소의 서류 심사를 통과시켰고, 11월 21일 통과 기간에 대해서 면접 실사를 실시해서 최종 12월 6일 날 총 6개소가 이 인프라 사업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도 최종 선정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또 선정이 되었는데요. 청소년 쉼터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은 청소년 쉼터 협의회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도 이 인프라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월드비전의 경우에는 위기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대한 시설이나 가정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노후된 사회복지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주거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집수리를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6개 기관이 80억 사업비를 일정 정도 기간마다 좀 상이하게 배분을 받았고요. 저희 전국체육센터 협의회에서는 약 1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기획사업은 좀 올 한 해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아까 인사드렸던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와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아동공동생활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까지 포함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공사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전체 사업 기간은 24년 12월 27일부터 25년 11월 26일일 거고요. 그 사이에 실제 기관 선정이나 공사,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 등이 실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대상군으로 삼고 있는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약 40군데, 공동생활가정 약 13군데, 학대피아동쉼터 7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총 60개소라는 사업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개소수고요. 신청 기관들의 공사 범위나 그다음에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지원 개소수는 약간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 지역아동센터가 41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공동생활 가정이 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기관들의 신청 범위에 따라서 전체 예산하에서 이 정도 비율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가 4,200 전국에 30개 정도 있어서 40개소 정도 양을 좀 배정한 상태고요.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약 한 520개, 학대피아동쉼터가 약 150개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량에 대한 가안을 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공사는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은 아동과 관련되어서 설치 면적 자체가 82.5로 지금 전용 면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최대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나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최대 공사 금액이고요. 만약에 신청을 받아보고 또 공사 범위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뭐 500만 원 안에서 공사가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뭐 1,500만 원을 꽉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는, 인프라 사업에서는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뿐만 아니라 사업 홍보를 위한 영상물 일종 제작, 그리고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약 60개소에 대해서는 현판을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그리고 사업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개별 대상들이 공사 관련된 내용들이나 같은 것들을 같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저희가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사 이외에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SOP가 나와 있고 아동 영유아 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내용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이 간편하게 쓰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현장 지적들이 많았고요. 이에 따라서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에 적합하고 실제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저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용은 가안으로 좀 개발해 놓은 상태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 그리고 그룹홈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에 맞는 생활시설용 매뉴얼을 만들고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PDF로 전체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PDF 파일은 모든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시설 내 부착 가능한 안전관리 포스터를 지역아동센터용과 그다음에 그룹홈 학대 피해 아동 쉼터용 2종으로 제작해서 PDF 파일도 함께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인쇄비나 발송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죄송하지만 기관에서 다운받으셔서 필요하신 경우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과 관련된 이 매뉴얼 내에 아동에게 적합한 사파 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발주를 시작한 상황이고, 초본이 나오는 건 5월 초, 아마 저희가 좀 빠르면 4월 말, 조금 늦으면 5월 초에 매뉴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되니까 모두 다 현장에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0일부터 1월 17일, 21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메일 안에 도착 시간이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1시까지 준용하셔서 반드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서류 심사는 우선은 협력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에 따른 2차 현장 실사 대상들은 1월 27일 날 발표할 예정이고요. 2차 현장 방문은 약 90개소, 1.5배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90개소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60개소 선정을 생각하고 있지만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서류 심사에서 거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적게 들어오면 아마 현장 방문도 조금 수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2월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 저희가 2차
선정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실사를 하는 이유는 신청서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지만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사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장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개부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센터 공간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불법으로 증축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간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간혹 가다가 집주인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기관 선정을 하고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 현장 방문을 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 기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차 현장 방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심사를 진행하고요. 3차 심사에는 전문가와 모금의 협력기관이 함께 배치하여 3차 실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3월 10일 날 최종 60개소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인데 2월 달에 신청 기간이 많아서 실사가 혹여나도 딜레이 되거나 하면은 발표 시기는 조금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0개소가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방문,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그 사이에 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체에 대한 나라장터 입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말 까지 모든 업체 선정도 끝낼 예정입니다. 업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권역을 좀 나눠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별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실내건축업 면허를 갖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입찰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공사 범위 안에 선생님들이 소방이나 전기나 이렇게 별도의 전문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작은 업체들을 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부분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할 수 있는 공사 범위가 있고요. 소방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좀 전기 같은 경우에 승합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 전문 업체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의 업체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공사 업체를 파견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공사업체가 모든 그 현장에 60개소에 방문을 하고요. 방문을 통해서 공사 범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벽지를 바꾼다 그러면 벽지 색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약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2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실제 공사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60개소가 6월부터 10월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업체가 현장을 방문할 때 저희가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 중간에 전지협이 모니터링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사 이후에 결과를 확인하러 모니터링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수행기관에서 모두 한 번 이상의 현장 방문들을 통해서 공사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10월에서 11월 참여기간에는 만족도 조사와 현판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모두 11월 말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궁금하신 게 그러면 어느 부분에 공사가 가능할 거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소방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프링쿨러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 확제 탐지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마다 설치해야 되는 소화 감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왕관기 같은 것들이 없어서
피난구조 설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소방의 영역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전기 영역인데요. 아시다시피 전기가 너무 노후돼서 차단기가 내려간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승합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노후 전기가 너무 꼬여 있어서 노후 전기에 대한 전선을 전부 교체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너무 센터나 시설 내에 조명이 어두워서 조명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안전한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스 영역인데요. 노후된 가스라든지 뭐 보일러 같은 것들이 가스가 샌다든지 그런 환기구들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타 시설물 안전에서는 예를 들면 센터 안에 있는 미끄럼 방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무너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외부에 출입구 같은 것들이 노후되거나 부식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건물 내 누수로 인해서 센터에 많은 곰팡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예를 들면 전기 판넬 같은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난방 때문에 그 전기 판넬 같은 게 고장 나서 뭐 밑에 전기 논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현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 안에 예를 들면 센터 초입에 있는 계단이 너무 난간이 높아서 아이들에게 안전의 위험의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가능하고요.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도배장판, 그다음에 천장 교체, 그다음에 창호 샤시, 방범망, 방충망, 외벽의 균열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창호나 그다음에 변기 교체, 그다음에 배관이나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칸막이가 뭐 예를 들면 떨어져서 너덜거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공사 범위 안에 가능합니다. 조리실도 마찬가지로 실내 환기구나 후드 같은 것들이 너무 노후돼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신청이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학대 피아동 쉼터나 이런 곳들에서 예를 들면 종사자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아동들이 많아서 이동의 리프트가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시검 장치나 외부 출입의 CCTV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든 영역이 현재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동복지시설 공간에 안전과 관련해서 좀 이러한 부분에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순한 그냥 노후된 도배 장판보다는 이 사업에서는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셔서 안전과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한 공사 범위 안으로 신청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 환경 구축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단순 도배 장판으로만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무래도 많은 기관들이 신청하실 시에 우선순위에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가스 누출 경보기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한데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의 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쿨러도 가능하고요. 스프링쿨러 플러스 예를 들면 차단 콘센트 설치 이런 영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이 하나의 영역에 하나의 공사의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 공사 영역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공사 범위에 따라서 각각의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 업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리해 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0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 21시까지이고요. 사업서를 보내주실 때는 kaccc@kaccc.org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따로 우편 접수 받지 않고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 전지협에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인프라 사업 내지는 뭐
아이들의 꿈터 사업 이런 식으로 좀 사업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함께 메일 제목에 기재해 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PDF나 이런 걸로 막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한글로 보내주시고요. 직인남 부분만 PDF로 보내주신다든지 직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글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 대상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동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많아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 그리고 최근 3년간, 22년부터 24년간 유사 사업, 3년간 유사 사업에서 진행하지 않는 기관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중에 성면이 있는 곳은 성면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중에 성면이 검출돼서 올해 성면 공사를 하실 곳들은 저희가 성면 사업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2월 정도에 다시 저희가 홍보를 시작할 거여서요. 성면은 성면 쪽에서 푸셔야 되고요. 이 인프라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으니까 성면 공사를 오래 하셔야 되는 기관들은 그쪽으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학대 피아동 쉼터나 공동생활 가정 중에 건물의 소유주가 공공기관인 곳들이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 설치이고 공동생활 가정 중에 간혹 LH 임대주택 같은 곳들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두 시설 소유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개보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선정을 해놓고 지자체나 아니면 건물주 동의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기 전에 승인에 관련해서 구두든 서면이든 확인을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서류 심사나 그다음에 현장 방문 시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화동센터의 경우에 임차 시설이 많은데요. 가급적 최소 5년간 사용 계약의 동의를 받은 기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개보수 사업을 전 지역에서 꽤 많은 양을 하는데 개보수 사업을 하고 나면 이후에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제가 꼭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향후 5년 동안 네. 향후 5년 동안 계약에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동의에 대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우선 신청 대상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필수 서류는 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사본은 정부 24에 들어가셔서 주소지를 치시면 전부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있는 경우에 평면도 사본을 같이 보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학대 피해 아동쉼터나 시설 신고할 당시에 평면도를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내 평면도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공사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 동의서,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고유번호 즉 시설신고증을 사본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필수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시설 내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이 사진으로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동영상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찍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은 선택사항이니까 센터들하고 그룹홈하고 학대 피아동 센터에서 뭐 가능하시면 넣어주시고요. 굳이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저희가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신청서 양식에 견적서를 넣는 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간별로 공사 범위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한 거지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해당 기관으로 공사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염두해 두시고요.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공사 범위는 신청한 공사 범위에 대해서 1차 서류와 현장 방문 이후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 동의를 가급적 좀 해주셔야 되고요. 결과 보고나 만족도 조사는 꼭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사업으로 개보수로 공사 범위가 다를 경우 신청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우선은 진행 상황을 보고 접수 상황을 보고 너무 중복되는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 배제를 좀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신청하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많은 기관들이 신청을 해주실 경우에 다른 보수 사업을 받았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뭐 그룹홈웨이 같은 경우에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어서 이전 예정 장소도 설치 가능한데요. 간혹 가다가 지자체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만 해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에 공사를 해놨다가 지자체로부터 승인이 안 떨어지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승인받은 장소만 이전 장소는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상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한 시설 정용 면적 공간 이외의 공간은 좀 불가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룹홈 안에 앞에 있는 주차장에 예를 들면 외벽이 무너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포함 여부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제재기관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모금의 확인을 통해서 제외될 수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제재기간이라는 거는 앞에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지금 조치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주의나 경고들을 받아서 향후 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 저희가 선정하는 모든 과정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이나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상 기관들은 제재 대상인 경우에는 추후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공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과 관련해서 간단한 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내가 냈는지 안 했는지 OXOX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사업 신청합니다라고 대표자 또는 기관명 써주시고요. 기관 직인 여기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지 이렇게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영역에. 그리고 마우스가 혹시 안 보이시나? 이쪽 네. 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경우에 구분을 좀 저희가 해야 되니까 해당 시설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명 써주시고, 이 사업은 전지협이 아닌 기관들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전지협인 경우에는 여기 번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협의회다. 그러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협의회 소속 기관이면 여기 넘버 써주시면 되고요. 그룹홈 협의회 소속 기관이면 그룹홈 협의회 그 넘버 써주시면 저희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무런 직능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유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대표자 또는 법인명 써주시고요. 시설장님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써주시고요. 운영비 지원 여부, 그다음에 운영 주체 다 체크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경우로 시설 신고를 재교부 받으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최초 시설 신고일과 변경 신고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 소유 형태 자가 무상임대 전세 월세로 체크해 주시고 건축물 준공 연도는 아까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건축물 준공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써주시면 되고요. 신고된 전용 면적을 중심으로 시설 면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현 장소에 개소 일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설립을 뭐 2000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현 장소에는 최근 뭐 7년 전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그 장소 개소 일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임대 기간인 경우에는 임대 계약
대한 기록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에 정원이 몇 명이고 그중에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다. 그리고 보호 아동의 경우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장애 아동이 다수 있다든지, 뭐, 아동의 안전과 관련돼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뒷면에 보시면 3년간 유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는데 22년, 23년, 24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2년 이전에 관련해서 개보수 사업을 받으신 경우에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요.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 3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 기부처나 지자체 지원 사업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내용 안에서 그 다음에 아동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을 써주시는데 이 영역을 구분해서 참조해서 써주시고요. 시설 내 안전사고나 위험 발생이 가능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전기 판넬이 노후돼서 어, 그 전기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뭐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었다라든지 뭐 그것들을 통해서 겨울에 난방이 어렵다든지 뭐 지역아동센터 외벽이 지난 뭐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비가 들이친다든지 균열이 많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아동 안전과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기간이 센터들마다 이제 공사 범위에 따라서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4, 5일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붕 전체를 공사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공사 기간이 최소 4,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내에 시설 운영이나 아동보호 조치 계획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걱정이 이제 생활시설들인데요. 그룹홈이나 학대피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 내에 아동들이 임시로 옮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처의 교회에 뭐 아니면 근처의 지자체 뭐 근처의 타 시설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든지 그 기관 내에 공사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공사 기간이 길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내에 어떻게 아동들에 대해서 안전한 보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작은 공사이면 아동이 굳이 해당 기간 내에 아동이 이동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면 해당 기간 내에 화장실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인근 화장실 어디를 사용하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공사 기간 내 시설 보호 및 보호 조치 계획은 이 공사 범위나 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 내 외벽 공사나 이런 것들 외부 공사인 경우에는 뭐 보호 조치를 할 때 출입문 같은 경우만 하면 되지 아동들을 뭐 전원 조치하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시 보호 조치할 필요는 없어서 그런 공사 범위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신청 내용에 해당 영역에서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소방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기다 그러면 여기에만 써주시면 되고요. 내 센터가 소방도 고치고 도배장판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 좀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뭐 주방을 개보수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리실의 환풍기를 교체하고 뭐 낮은 싱크대를 뭐 교체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분말 소화기를 재설치한다든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저희가 대략 그 공사비라든지 이 기간의 안전의 필요성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자료나 설명 자료를 이 안에 사진에 넣어 주시고 그 사진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여기다가 간단하게 텍스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시만 영상 촬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사진 설명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공사 금액을 알기 위한 거고, 실제 공사는 저희가 진행할 거라서,
혹시 견적을 받으실 때 가견적이다. 공사를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대략 비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라고 하시고 견적을 받아주시고요. 견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만 적시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 실사하면서 다 체크할 거여서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받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 61개소를 선정할 수도 있고 62개소를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 공사 금액 안에서 개소수 부분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그룹홈과 지하화센터 학대 피아동 쉼터에 대한 대략 몇 개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기 위한 거라서요. 가급적 좀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임대 동의서는 뭐 작성하시면 되고요.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임차 시설에 한해서만 해주시고 되고요. 무상임대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셔야 되지만 여기 보면 계약일 경우에 무기계약이라고 해서 무상임대다라고 기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유번호증하고 시설신고증 견적서 쓰는 난들은 여기다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의할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채팅방 남겨주셔도 되고요. 손 흔들기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우선 질문 채팅방에 올라온 것 중에요. 옥상 방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현재 옥상 방수도 가능합니다만 그 건물주가 지금 예를 들면 센터인지 건물의 소유나 그다음에 이런 왜냐하면 저희가 임차 시설에는 옥상 방수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 건물 전체를 예를 들면 방수를 해달라 옥상 이런 경우는 조금 불가하고요. 그 해당 건물이 해당 지역아동센터를 위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견적서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가급적 견적서 받아서 뒤에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4년도 성면을 지원받았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우선 신청은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3년간 지원받았던 곳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장에서 판단하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지금 저희는 워낙 지역아동센터 아시잖아요. 4,230개가 수가 많고 수가 많은데 본 사업 대상의 수가 너무 적어서 가급적 중복 지원보다는 네, 신규나 또 가장 긴급한 곳들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신청서 보내주세요는 사업 신청서는요, 전국지원아동센터 협의회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지금 학대 피아동 쉼터와 그룹홈 협의회 홈페이지에 모두 정보 공개되어 있고요. 지금 아이 인포 센터죠. 저기 아이원 아동권리 아이원, 보장원, 네. 예, 아동권리 보장원의 그 지역아동센터 배분 사업하는 쪽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으니까 신청서 양식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시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기관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서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비회원들 로그인 없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올라가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 온프렌즈 또는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석고보드 공사 가능한데요. 공사 범위가 어디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벽이신지 지금 뭐 천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석고보드 공사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요.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석고보드를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센터 내 벽 센터 내 벽 가능하고요. 석고보드가 왜 필요한지만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명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교 견적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비교 견적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 업체만 견적받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가 지금 무상임대고 건물 중에 센터 바로 위인 거죠. 옥상 방수요. 사진이랑 가견적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공간 내에 일부를 책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꾸는 사업도 유사 사업에 해당될까요? 우선은 책방으로 꾸며주는 사업은 개보수 사업에로 해당이 될 수는 있어서 일단 작성은 해주시고요. 지금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 안에 책방에서 대부분 도서 지원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두 곳을 해도 되나요가 두 개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봉사의 두 개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의 영역은 가능하고요. 센터는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500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저기 뭐야 도배장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벽에 균열 난 것도 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영역도 가능하고요. 영역별 견적서가 필요한가요? 이거는 영역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한 업체가 가견적을 같이 다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개선 영역과 구축 영역에서 필요하시면 넣어주시고요. 각각 업체가 다른 경우에 한 업체가 견적이 가능하면 그냥 하나로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LH 주택의 경우에 임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저희가 LH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자체에 나중에 저희가 확인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는 넣어주시지 마시고요. 신청 당시에는 넣지 마시고 저희가 나중에 선정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서 LH 임대주택이나 지자체 소유의 경우에는 추후 서류를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장실 가능한가요? 공유 화장실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물 내에 근린생활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개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건물 내에 그 화장실을 센터만 쓴다. 센터 아이들만 쓴다.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유 화장실이 안 된다가 아니라 센터 아이들만 이용하는 그 해당 층인 경우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는데 예를 들면 완전 오픈된 상가에서 그 지역아동센터 아동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병원도 이용하고 막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누수공사를 다시 발생했는데, 공사를 진행한 내역, 근데 사실은 저기 누수 잘 안 잡히시는 거 아시죠? 예. 누수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누수가 다시 발생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일단 적시해 주시고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좀 보고요. 너무 심각하면 일단은 저희가 재공사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우선은 일단은 예,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좀 적어 주시고요. 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신청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출입문에 방풍 공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시고요. 아이들 추위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예산은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공동생활가정은 1,500만 원, 그다음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용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만 쓰는 화장실이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공사 과정에서 다른 그 센터 그 상가에 있는 다른 업체들의 동의나 건물주에 대한 동의 그리고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밑에 하수구 문제가 사실은 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센터 바닥이 전기 판넬인데 보일러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금액이 지원금보다 금액일 경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33% 지자체, 33% 자부담, 그다음에 33%는 LH 임대주택 지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대부분 저희 유사 사업 진행할 때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받는 센터들은 자부담금에 해당되는 33%, 그래서 최대 거의 1,0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했는데 지금 전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시려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나중에 다사지역아동센터는 그 상황을 다시 저희한테 한번 설명 주시면
스프링클러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데요. 지하화동센터는 다만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이라 그래서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 200여 개 센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사지역아동센터는 경북이신 거 맞으신가?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일단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 워낙 유사지역아동센터 이름들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연결된 전기외선공사, 전기외선공사가 지금 어떤 부분을 설명을 주시고자 싶은지 모르겠는데요. 승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뭐, 분전판에 대한 교체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전기 외성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예, 전기를 공급하는, 네, 그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공사범위, 승합, 예, 승합은 가능합니다. 시설 내의 승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다만, 건물에 따라서 승합이 가능한 건물이 있고요. 승합이 가능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승합공사도 몇 번 해봤는데요. 5kW를 하냐, 7kW를 하냐, 킬로와트를 승합을 얼마냐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승합의 건축물의 전체, 전기 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근린생활 안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승합인 경우에, 전체 건물의 그 전기 공급량이 있어갖고 승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전기 업체를 통해서 승합 가능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이 승합과 관련해서 그 업체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은 일단 확인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짜리 건물 중에 2층에 센터를 하고 계단의 미끄럼 방지 가능한데요. 다만 3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주 동의만 좀 받아주시면 아이들이 어쨌든 올라가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미끄럼 방지나 간혹 가다가 저희도 제가 지원센터 가보면 계단이 막 그 깨져 있거나 그다음에 계단 손잡이가 노후되어 있는 경우들도 제법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재 성능 보강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금액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화재 성능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이 돼서 이미 자부담금만 확보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사항이어서요. 예. 법으로 지금 유예 기간이 올해까지이라서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보도 자료나 블로그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저희 쪽에서 학대피해 아동쉼터도 지원이 됐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보도자료나 블로그는 저희 쪽에서 배포할 거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다. 뭐 그다음에 시설에서 홍보를 좀 하고 싶다. 이 우리 개보수를 통해서 우리 시설이 깨끗해졌다. 이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쪽에서 블로그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샷이 원하신 경우 사진 필수입니다. 샷이 상태를 알아야 저희가 이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센터 안에 화장실 설치 공사 가능한데요. 다만 화장실은요. 변기만 놓는 게 아닙니다. 배관이 빠져야 되는데 하수배관하고 물이 들어오는 배관이 빠져 있지 않으면 건물 센터 아니라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배관을 뺄 수 있는 곳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고요. 화장실로 그것을 뺄 때 환기 장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들레비움터 화장실은 작년에 성면으로 개보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왜 센터 안으로 다시 지금 하시는지는 추가로 필요성 부분이나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공동모금의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개보수 사업이 아니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유사지원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지하활동센터의 경우에 야간보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개부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 사업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취약계층 사업이나 야간보호 사업, 차량 지원 사업들을 을 통해서 제재기관으로 받거나 할 때는 본 사업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입구에 인라인 타는 바닥 이 공간의 소유지가 혹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센터 들어오는 입구가 만약에 공용 공간이거나,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길거리라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지금 신청을 해주실 때 인라인 타는 바닥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지금 소유주와 예, 인라인이 지금 인라인을 타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는 조금 적합하진 않고요. 만약에 센터에 들어오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소유주가 센터다. 이러면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이전될 수 있는데 내년은 저희가 사업 진행을 안 하고요.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1년 사업입니다. 올해만 하는 일시적인 사업이고요.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일시적으로 앞에 설명드렸지만 80억을 편성해서 5개 수행 기간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무구매에서는 올해 사업에 진행하는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재원을 모금회에서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서 달라서요. 현재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1년으로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실, 싱크실, 배관 공사도 가능한데요. 예, 지금 배관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유 그 부분만 정확하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침대나 책상, 그 다음에 지원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개보수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 기자재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장이나 책상이나 침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매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넣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공사 영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조리실 화구 부식 심하면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배수 공사 두 가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초구 꿈나래 쉼터에서 주신 것처럼 동시 신청 가능하고요. 통유리인데 환기 문제로 창문을 설치하고 싶다. 네. 일단은 저희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통유리인 경우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셔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모서리에 있는 경우에 샷이 통유리가 있거든요.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물이 이렇게 네모난 건물도 있지만 동근 건물이어서 이쪽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인지 여부, 그 다음에 유리 샤시가 교체가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사진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안전과 소방 안전 같이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꽃동산 그룹홈.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 타일 공사 가능합니다. 냉난방기 설치는 안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벌교 센터장님 냉난방기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냉난방기, 침대, 그다음에 책상, 어, 책장 이런 약간 물품, 기자재성의 물품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요. 저희가 공사 업체가 가서 실제 공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능하고요. 아까 위에 좀 모호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사진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기재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성능 보강 대상이어서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들은 LH에서 승인 공문 받으신 거 있거든요.
지자체하고 LH 지원에 대해서 LH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공문 추가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바닥 난방은 가능합니다. 전기 판넬은. 네. 어, 요 부분 일단 진행하고요. 지금 이제 약속한 11시가 다 돼서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그룹원 분들도 또 얼굴 봐서 좋고요. 늘 만나 뵙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의 시설 환경이나 아이들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지금 오늘 질의응답 내용들은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진행한 사업 안내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내용은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 전화 주시고요. 신청서 같은 부분들은 전지협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못 찾겠다 하시면 전지협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쁘시겠지만 연초부터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좋은 사업으로 선생님들 찾아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인프라 사업 설명회 지금 PPT 자료는 저희가 PDF로 변환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 설명회 안내 게시글에 첨부 파일로 지금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에 와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신청서랑 공고문도 저희 쪽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다운 받으시고요. 이후에 또 이제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사무처 그 나원경 대리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협력기관이신 그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나 전국 학대피해 아동쉼터 협의회로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자료는 동일하게 아동그룹홈 협의회 홈페이지하고 학대피해 아동쉼터 협의회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